축구 채널로 가장 유명한 슈퍼러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유튜브 쇼츠를 보면 다름 아닌 1000만 뷰나 기록하게 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촬영 소스를 누가 제공했냐? 바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때 한국 축구 갤러리라는 아주 작은 유튜브 채널을 취미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유명 해외 국대 선수들이 왔었을 때 경기장에 직접 가서 중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그 영상을 촬영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갑자기 슈퍼러브한테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아니 100만 명 구독자 채널에서 구독자 100다리 채널에 영상을 사용해도 되냐고 문의를 하는 메일이 왔던 거죠. 그냥 가져가서 사용하셔도 됐었을 텐데 100명 채널에도 그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감사함을 느꼈고, 저는 흔쾌히 가져가서 써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영상을 저는 롱폼으로 길게 제 영상을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숏폼으로 본인들이 어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슈퍼러브 유튜브 채널의 쇼츠에 들어가니까 이 슈퍼러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쇼츠가 바로 그 쇼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반면에 그럼 이 영상을 직접 촬영한 저는 어떤 컨텐츠를 올렸느냐? 저는 네이마르랑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아이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재밌게 더빙으로 올렸어요. 저는 이것이 뷰가 10만 뷰가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영상 소스인데 슈퍼러브에서는 왜 1000만 뷰가 나오고 제 채널에서는 10만 뷰가 나왔을까요? 단순히 구독자 수가 슈퍼러브가 많았기 때문에 1000만 뷰가 나오고 저는 적었기 때문에 10만 뷰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슈퍼러브 구독자가 약 100만 명, 저의 구독자는 100명. 그러면 100만 명 채널에서 1000만 뷰라는 것은 10배 뷰가 나온 거고 100명 채널에서 10만 뷰가 나온 거는 무려 1000배가 나온 겁니다. 구독자 대비 조회수로만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잘 나온 거죠. 하지만 조회수에서 가져다주는 영향력은 확실히 1000만 뷰가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영상 소스를 사용했는데도 왜 조회수는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이야기, 스토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영상, 화려한 편집이 들어갔다 한들 조회수, 임팩트를 미치는 데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컨텐츠에 어떤 의도와 이야기가 담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슈퍼러브의 채널에는 같은 영상이었지만 네이마르가 아이의 등을 보고 놀란 배경에 대한 그 빌드업을 설명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고, 저는 단순히 보여지는 상황에서 더빙만 해서 아이의 광배가 딱 벌어졌다는 이런 재미 요소만 넣었습니다. 영상에 대한 반응은 댓글에서도 나타납니다. 슈퍼러브 영상에는 감동을 받았다는 글들, 그런 따뜻한 댓글이 많은 반면에 제 영상에는 웃겨 죽겠다, 이렇게 하냐, 너무 웃기다, 키키키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영상이 사람들한테 더 마음에 남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보수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비싼 장비들을 먼저 사고 편집을 어떻게 하면 좀 화려하게 방송국 컨텐츠처럼 할까 집중해서 편집을 배우고,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은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떤 정보를 얻어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는 스킬, 편법 이런 것보다도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결국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한 임팩트를 발휘합니다. 구독자 2억 명을 보유한 미스터 비스트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하면 할수록 사람과 닮았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이 영상을 오래 시청하고 머물게 하는 게 결국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영상이다. 여기에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지난 7년간 1000개 이상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결국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보고 조회수가 높게 나오고 사업에도 도움을 받았던 영상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담았을 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영상에 이야기를 담는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최고의 PD이신 나영석 PD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컨텐츠에는 3가지가 들어간다. 재미, 감동, 새로움. 사실 이 3가지 중 하나도 담기 어렵지만 이 중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들어간 것은 성공한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집중한 것은 이 중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내 영상에 넣자. 이 중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영상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영상은 사람과 같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슈퍼러브 1000만 영상에는 이 3가지 중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100명 채널의 10만 뷰 더빙 영상에는 이 3가지 중에 재미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 기획을 맡은 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영상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주는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올리기 전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내 영상에 들어갔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만든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구독자 2억 명 미스터비스트의 채널의 첫 영상도 한국 최고의 유튜브 전문가 주원규 PD님도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유명한 유튜버들의 첫 영상은 모두 다 볼품 없었습니다. 컨텐츠는 만들수록 실력이 쌓여가고 다듬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